자, 21강이요.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설명할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앞에 유형편 했던 것만큼 어려운 애들은 아니야. 지문 자체가요. 난해한 애들이 없어. 이제 이따가 뭐 과학 이런 파트로 가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뭐에 대한 얘기하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도덕성 판단에 대한 얘기죠. 도덕성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사회마다 다른 상대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글이고요. 그게 그 주제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It is uncontroversially 이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진짜야. 완전 진짜야 라는 의미죠. 자, 뭐가 완전 진짜인지 몰라. it은 가주어고 that부터가 진짜 주어겠죠. 뭐가 진짜야? 사람들이요. 다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관점을 가질 거고요. 당연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될 거야. 뭐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요. 그럼 첫 번째 문장에 꼭 키워드 잡으세요라고 한다면 어디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돼? 난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 할 거야. 근데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게 어때요? 사람마다 달라요. 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명해 줄 거야. 자, 그러니까 there is no world consensus. consensus 하면은 합의, 의견, 일치 이런 뜻이죠. 세계적인 합의라는 거는 없어요. 근데 이 합의라는 거는 행동이 옳고 그름이라는 이 행동에 대해서 세계적인 합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비록 뭐일지라도 상당한 오버랩이라고 하면 이렇게 겹치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즉 뭔가 이렇게 상당 부분 비슷한 점은 있을지라도 이거에 대한 관점들 사이에 비슷한 건 있어도 완전 이거 100% 우리 딱 똑같아 라는 거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슷하지만 같진 않아 뭐 이런 의미였겠죠. 위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뭐라고? No world consensus 라는 거요. 즉 계속 얘기하는 옳고 그름에는 합의라는 게 없어. 달라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도 한번 생각해봐 이러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면요. 얼마나 많은 도덕적 관점이요. 바뀌는지. 장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It can be tempting 하고 싶을걸? 즉 매력적일 거래요. 뭐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거래. 대절이라고. 절대적인 도덕적 진실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을 거래요. 그럼 오히려 그 도덕성이라는 것은 is always 항상 어떻대? 상대적인 거겠네. 사회마다요. 어떤 사회? 너가 그 자라난 사회에마다 상대적인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계속 같은 얘기 해주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거 없어요. 즉 가장 핵심적인 단어 상대적이에요. 이렇게요. 위에서는 계속해서 1번, 2번 문장에서는 나 right and wrong에 대한 얘기할 거야.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할 거야 라 그랬지. 이걸 보자마자 이거 도덕적인 거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이 나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3번 문장에서 뭐 했어? 나 도덕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라고 딱 정리를 해줬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뒷부분에서 분명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거야. 그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노예제도가, 이거 뭐야? 도덕성이랑 관련된 어떤 관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 나 얘 들어줄게.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노예제도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대부분의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근데 아니지.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한테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 라고 해서 is not 다음에 당연히 acceptable 이 생략이 된 거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럼 얘 지금 현재랑 과거를 대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치? 아까 뭐라 그랬는데 시대마다 다르다며.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노예제도라는 거는 고대에는 맞았지. 옳았어요. would be wrong. 지금은 틀려요. 오늘날의 유럽 사람들한테는. 그리스 어디에 속해 있는데? 유럽에요.
그치? 똑같은 유럽인데 과거냐 현재냐에 따라서 과거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지금 그거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이 관점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 쭉쭉쭉쭉 풀어서 했던 거 딱 깔끔하게 정리해줬어. 반드시 어디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돼? 이거요. 도덕적 상대주의요. 나 1번부터 4번 문장까지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한 얘기 한 거야? 라고 정리해 준 거죠. 이렇게 도덕적 상대주의로서 알려져 있는 이러한 관점은요. 만들어요. 도덕성이라는 것을 단순한 설명 정도로 그냥 만들어 버린대. of the value, 가치를 설명하는 거야. 도덕성이라는 건. 뭐 어떤 가치? 특정한 사회가요. 특정한 시기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설명하는 것 정도가 도덕성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 상대적이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요. make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오형식으로 쓰였지? 그래서 목적어가 morality였고 뒤에 나와 있는 a description이 목적격 보어로 들어간 거예요. 보통 이제 오형식으로 들어갈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많이 오잖아. 뭐 투부정사 이런 거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명사도 올 수 있지.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 둘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것은 meta-ethical view래요. 초윤리적 관점이죠. 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본성에 대한 초윤리적 관점이에요. 이 윤리적 관점이라는 걸 뛰어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도덕성이라는 건 윤리적인 거야 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사회마다 다른 라고 얘기해서 그걸 초월한 관점이에요 라고 그냥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덕성 판단이라는 건 오직 판단될 수 있어요. 그게 옳고 그르냐는 뭐랑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 특정한 사회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계속해서 사회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8번 문장까지도 계속 똑같은 얘기 해줄 거야.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거에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건 전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단어 반복하고 있죠. 1번부터 8번까지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개념들로 반복이 됐어.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관한 문장이요. 그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무관한 문장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얘는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 맞냐 틀리냐는 이거에 대한 다른 생각과 다른 관습들이 당연히 존재를 해요. 물론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뭐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 전 세계적으로 100%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하는 합의는 존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으로 도덕성을 판단하는 거고요. 그거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원문에서 긁어왔던 거고 원문에서 주제는 이거였어. 도덕적 판단의 상대성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너 비슷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There is no one size 뭐가 들어가야 될까? 모두를 위해서 한 사이즈가 딱 맞는 도덕적 판단은 없어요. 라 그래서 one size fits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 one size fits 우리 약간 기성복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모두한테 다 맞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없어. 도덕성 판단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모든 도덕성이라는 거는 사회 뭐가 들어가야 될까? 에 따라 달라요. 사회마다 달라요. 가 들어가면 되겠고 S로 시작하는 거는 specific 정도 쓸 수 있겠죠. 사회마다 특징적이에요. 사회마다 구체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렇게요.
2번까지만 한 번 더 하고 쉬는 시간 줄게. 2번은 이제 멕시코에 대한 얘기였고요. 멕시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이 멕시코란 나라가 가지게 되는 어떤 안 좋은 특성에 대한 얘기였어요. 멕시코 별로야 라고 하는 얘기야. 자, 보세요. 만약에 미국이 가장 쉬운 지형을 가지고 있다면요. 개발하기에 가장 쉬운 지형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멕시코는 has one of the most difficult 가장 어려운 지형을 가진 것 중에 하나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이제 멕시코 얘기할 거야 라고 시작하는 거고 멕시코랑 관련해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지형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지형이 뭐랑 관련 있는 거야? 개발하는 거랑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은 멕시코랑 미국을 봤을 때 미국은 개발하기 쉽대. 그럼 개발이 잘 됐을 거고요. 멕시코는 어땠을 거야?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개발이 안 됐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뭐 때문에? 지형 때문에요.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었고요. 됐어? 그래서 멕시코는 지형이 별로라서 개발 못했어. 가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왜 그런 설명을 해줄 거야. 대체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길래. 그 멕시코 전체는요. 본질적으로 로키 산맥의 남쪽 연장선이야. 로키 산맥까지 이렇게 뻗어나온 남쪽 그 연장선이고요. 근데 이렇게 멕시코는 로키 산맥 아래쪽에 위치돼 있어 라는 거는 착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걸 좀 애둘러 표현한 거래.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미국의 가장 안 좋은 땅이 미국의 최악의 땅이요. 눈에 띄게 비슷해요. 어디랑 비슷해? 멕시코의 가장 좋은 땅은요. 멕시코에서 우리 여기 진짜 좋은 땅이다 라고 해봤자 그거 미국에 가면은 최악의 땅이 되는 거야. 즉 멕시코 별로인 땅 가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거 너무 안 좋은 말이잖아. 최악이야 막 이랬으니까 그걸 좀 돌려서 표현해서 로키 산맥 아래쪽이지 이렇게 표현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as one would expect 너도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 영토로부터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영토 어떤 영토인데 산이 지배적인 그런 지형이요. 산맥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형에서 너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요. There are no navigable rivers 이렇게 우리가 탐험할 수 있는 강이 없대요. 강도 별로고요. No large cohesive pieces of fertile land. fertile이라고 하면 비옥한 이거지. 그러니까 비옥한 땅도 없어요. 미국처럼요. like부터 미드웨스트까지는 그냥 쑥 넘어가면 되겠지. 여기는 비옥하고 강이 있는 좋은 지형일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much less라고 했는데 much less라고 하면은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뜻이야. 미드웨스트 진짜 좋아. 근데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뭐 콜롬비아 아니면 사우스 이스트 거기에도 미치지도 못해. 이런 얘기였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지형적인 특징을 알려줬던 거고. 얘는 이렇게 산맥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산의 협곡은요. 일종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fastness, 요새 같은 역할을 하는 거래요. 요새가 뭐야? 나 이렇게 혼자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막아놓은 거. 이게 지금 요새지. 그치? 협곡도 마찬가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요새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요새라는 거는 굉장히 a small handful, a handful of가 소수의 뜻이었지. 근데 특히나 그건데도 더 작대. 강조해주는 거죠. 진짜 소수의 독재자들이 통제하는 곳이에요. 그 지역의 경제나 정치적인 생활을요. 즉 이렇게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누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 독재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약간 우물안 개구리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해 라고 하니까 독재 정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멕시코는 생각될 수 없어요. 하나의 단일한 주라고는 생각될 수 없고요. 그럼 오히려 대신에 콜라주예요. 콜라주라고 하면 너 이렇게 사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모아놓는 거 콜라주라고 하는 거지. 집합, 모음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대신에 뭘 모아놓은 거야? 수십 개의 작은 멕시코 땅들을 모아놓은 것 정도로 볼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 작은 멕시코들은요. 그 지역의 파워 브로커즈 실세가요.
권력자가 계속해서 align with 이렇게 조정할 거야. 즉 맞춰갈 거고요. 아니면은 against each other 또 서로 싸우기도 할 거고요. 계속해서 그 작은 지역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누군 존재해? 권력자는 존재해요. 독재 정치하는 애. 걔네들끼리 지들이 지지고 볶고 또 화해했다가 싸웠다가 하는 그런 곳이야 라고요. 그럼 정부는 뭐하고 있어? 뭐 정부도 뭔가를 하긴 해요. 그 국가의 정부는요 추구하긴 해. 뭐를? stitch together 이라고 하면 stitch가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거지. 그 바느질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놓는데 그래서 만들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뭔가 좀 이렇게 cohesive, 응집된 집단으로 하나로 뭉쳐진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정부가 근데 그거 in vain, 종종 쓰잘데기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별로 무쓸모야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뭐에 대한 얘기한 거야? 멕시코가 가지고 있는 regional disconnectedness. 하나의 이렇게 cohesive한 집단이기보단 쪼개져 있어가지고 권력가가 거기 있어라 그랬잖아.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안에서 멕시코는 전형적인 그 사례래. 교과서에 나올 만한 전형적인 사례야. 어떤 사례야? The countries, 나라가 가장 필요한 나라래. 뭐가? 자본 집중적인 사회 기반 시설이요. 철도 깔고 고속도로 깔고 이런 것들 돈 많이 들지.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나라인데요. 이런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나라들이야. 어떤 나라들?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 필요로 되는 자본을 만들어낼 능력이 별로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한 기반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자본을 갖출 만한 그런 능력이 가장 적은 나라기도 하고요. 그걸 멕시코가 제일 많이 보여줘요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글이었죠. 됐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멕시코는 지형 때문에 개발하지 못했어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 정리하면은 멕시코요. 지형이 험해요. 왜? 산악지대라서. 그래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강이나 비옥한 땅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혀서 소수의 독재자가 통치를 하고요. 차라리 독재자가 나치처럼 하나면 괜찮아. 그치? 히틀러처럼 하나면 괜찮은데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안에서 통일이라도 되겠지. 근데 얘는 독재자가 소수로 여러 명이 있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협력도 안 되고 그래서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뭐 제목 간단하죠. 뭐라고 들어가야 돼? 멕시코의 험난한 지형이여 이끌었어요. 그것에 부족한 자본 생산성을 이렇게요. 그래서 멕시코의 T 험난한 뭐? 그렇지 tough. 험난한 지형이 terrain 쓰면 되겠죠? terrain 이끌었어요. 그것의 자본 능력을 별로 안 좋게 만들었어. 안 좋아. poor capital productivity라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이어서 할게요. 경섭이 다 했어?